네,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소식들 중에서 어떤 것에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보시죠.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확실히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게 그래도 어제 급락했던 걸 한 방에 또 다 메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3대 지수는 요즘 일정하게 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체크 포인트도 어떤 거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계속 이제 이 상승이 나오다가 네. 한 4일간의 조정,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더 갈 거냐? 그러면 가게 되면 엔비디아만 또 중심으로 갈 거냐? 그렇죠. 아니면 확산이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너무나 소수의 종목들 위주의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엔비디아의 조정과 함께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쏠림 현상이 좀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단 전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쏠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확산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서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이 어제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들 뭐 대부분 다 좀 가더라고요.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나왔던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이제 지분 인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네. 시간에서 폭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부분 자금에 대한 이제 이 조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난항을 겪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업체들이 이제 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음번에서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의 여러 가지 흐름들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 종목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게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연준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연준도 이 인사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매파, 비둘기파 말씀하시는 매파, 비둘기파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 완화적인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 또 한쪽에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이 강경한 발언이 나오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부분에 뭐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이제 금리 관련돼서는 사실상 인상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인하가 나오기는 하는데 언제 한 번 정도 나오게 되냐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조금 더 증거로서만 보여주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우리의 이 키팩터에서는 이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이 연준 얘기 빼놓으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엔비디아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오늘 가장 강했었고 또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용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다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분위기는 많습니다. 좋군요. 네. 한 90% 정도는 이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런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 이 경쟁업체인 AMD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가의 흐름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차별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보면 또 보합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장에서도 이번 AI에 관련돼서는 엔비디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지위가 생각보다 잘 안 흔들리겠구나라는 부분에 많은 이러한 이제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계속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엔비디아가 조정이 사실 한 10% 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이제 조정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랬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UBS라든지 대부분 이제 월가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AI에 대한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좀 가져온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다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이나 엔비디아와 동일하게 이제 반등이 력을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제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나와야 될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어요. 보합권 이상에서 종료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오늘 이제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와 비슷한 느낌의 이런 반등의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또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실적에 대한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공을 하게 될 것인지 중요하죠. 그리고 HBM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레거시한 상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커멘트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떠한 부분에 보다 더 중심추가 쏠리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세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HBM 관련돼서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이 대장격인 종목들 위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그런 종목들에서 관심을 우리가 보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레거시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에 따라서 더욱더 주가의 탄력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는 요즘 좀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턴어라운드가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조정 받을 때마다 단기 관점에서는 좀 사야 되겠다 뭐 이 생각 좀 드는데 그럼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 보십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중점적인 종목 그리고 갔었던 종목 이 종목군 네. 위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가속기 관련돼서 사실 납품을 하게 되면서 많은 주목도가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도 많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의 반등과 함께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많은 부분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의 과점화가 풀리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업체들이 사실상 이런 통신에 대한 부분이 빨라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통신에 대한 빨라져야 되는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이러한 독점적 지위가 조금 더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부분이 풀린다 하더라도 그 다른 부분에서 또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페타시스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요즘 계속적으로 이 많은 부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들이기는 한데 네. 조선 쪽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해상오님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조선, 해운 이쪽에서는 모멘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떤 게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가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결국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술주와 산업재해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투영을 해보게 되면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경우에 약간 산업재적인 성격이 더 강하잖아요. 둘의 성격이 아예 다른 거죠. AI 쪽하고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술주가 조금 이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자금은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올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조선의 이제 전방 산업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해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해운의 운임 가격이 예전 팬데믹 시절 때 운임 가격이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 이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게 될 텐데 계속 홍해 지역에서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운임을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파나마 운하 관련돼서 가뭄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하의 통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업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북미 쪽에서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항만에 대한 이 혼란도를 이 집적도를 많은 부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저가에 대한 부분을 통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밀어내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결국은 운임에 대한 가격을 계속 올려주고 있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결국 이 운임 지수로도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해 컨테이너 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YTD 기준으로 거의 100%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운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운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운이라든지 아니면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실적이 많은 부분 좋아지게 될 거고 그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배를 이제 중고선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발주를 하거나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쪽에 대한 컨테이너선들에 대한 발주가 많은 부분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비는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경쟁력이 조금 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4.7조 규모의 컨테이너선에 이 수주를 받았다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을 좀 더 중국과의 그런 경쟁력을 좀 더 가져간다? 우리가 좀 더 가져가고 있다 이런 걸 뭐 시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기보단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 발주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더욱더 이제 조선의 슬롯들이 남아있는 쪽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사실상 3년 정도 이제 밀려있는 부분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수주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가 수주가 아니라 선별적인 수주였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에 대한 훼손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에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피크 아웃에 대한 이 시점 자체가 더욱더 이제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화신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섹터 내의 대장주가 그러한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는 건 결국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더욱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에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화신도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도 관련된 매출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관련돼서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예. 주가에 대한 이런 상승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북미향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이미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할 매수에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배터리팩 케이스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아이템의 다양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현대나 기아차에서도 SUV나 아니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 사실상 화신에 대해서도 ASP가 많은 부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더욱더 견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이 부분은 또 뭐 간밤 테슬라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캐즘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거는 고려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하이브리드나 뭐 내연기관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매출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화신 자체가 사실상 전기차의 이런 부품만을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셰시를 이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상관이 좀 없네요, 그러면. 예, 네. 사실상 내연기관이 잘 팔리든 이제 이 전기차가 잘 팔리든 관계없이 이제 이 매출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SUV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셋시가 더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래요? 여기에 대한 혼합률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 네. 단순하게 승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했던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군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HBM 그리고 대장주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이수 페타시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소부장까지 조금 더 레거시 반도체 쪽에도 확장시켜 볼 수 있는 내용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해상 운임입니다. 뭐 중동 리스크, 가뭄, 파업 계속해서 운임을 올리는 요인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높은 업황에 대한 그 수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한화 엔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화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완성차를 기존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부품까지도 확산시키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인도 시장 최근에 뜨거운데 여기에서도 교차점이 있고 북미 시장에서의 모멘텀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캐즘 현상에서도 약간은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똘똘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